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 며칠 인천 계양산 꼭대기가 새카맣게 변한 그런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인데요. 네. 누리꾼들이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냐, 조작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새카맣습니다. 이 검은 물질의 정체가 바로 러브버그,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인데요. 날아다니는 개체와 대량의 사체가 산 정상을 뒤덮은 겁니다. 촬영한 시민도 계양산에서 러브버그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너무 끔찍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이야기를 이게 전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 늘어나게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과 중국, 오키나와에서 분포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네. 국내에서 최초에 발견된 거는 2015년 인천이 최초의 기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대발생을 했던 거는 2022년 은평구였는데요. 대발상이라는 게 이제 한꺼번에 왕창 늘어나서 네, 나타났다. 대규모로. 네. 그때 이제 국내 개체와 중국 산둥 지방의 개체를 비교를 했는데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중적으로 이제 러브버거가 인식이 된 게 2022년 이런 은평구에서 이제 대발생. 네. 이게 시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일부 환경단체가 은평구의 러브버그가 대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편백림 조성 사업을 꼽았는데요. 이 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를 전부 제거를 하고 편백나무인 단일종을 심었는데 네. 그때 생태계가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다만 러브버그는 화렵수에서 사는 곤충인데요. 편백나무는 침엽수에 살고 있는 편백나무 침엽수입니다. 그러니까 러브버그가 살기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에 그러니까. 대한 이야기를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러브버그 유전체 해독을 했거든요. 러브버그는 살충제 저항성이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은평구 봉산 같은 경우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대벌레가 대발생을 해서 살충제를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그 상태에서 러브버그만 살충제 저항성이 있으니까 혼자 살아남아서 거기서 대발생을 했고 서울 전역에 퍼지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러브버거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번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 러브버그 유충이 축축한 낙엽층, 부엽토에서 자라는데요. 네. 산림 라인을 따라서 서식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도봉산을 거쳐서 노원구와 구리시까지 확산된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 네. 번식력 또한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앙컷 한 마리가 300개에서 500개 정도 알을 낳는데요. 물론 뭐 전부 이 성충이 돼서 이제 성공을 한다면은 대재앙이겠지만 그 중에서 10%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부만 살아남아도 사실상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 네. 보통 수명이 2주라고는 하지만 성충이 살 수 있는 건 3, 4일 정도인데요. 그 사이에 끊임없이 번식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네. 그 곤충도 익충이 있고 해충이 있잖아요. 네. 러브버그는. 익충입니다. 익충이에요? 네, 환경을 정화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익충인 건데요. 다만 이렇게 익충이라는 이유로 외래종을 방관해도 되느냐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 그러니까 보건학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개체수를 제어할 필요도 있다.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적인 방제보다는 인간과의 분리를 시켜서 좀 적절한 밀도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김동관 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장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종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 저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그 천적 생물들이 초반에는 얘네들이 처음 보는 애들이니까 이제 얘네들을 잡아먹질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해를 안 한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을 가해하는 이제 천적들이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조금 밀도가 조절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대처 방법은 뭐예요? 대처 방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빛에 유인되는 곤충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일부 논문 같은 경우는 장미에서 추출되는 물질에 이끌리는, 향에 이끌리는 그런 성질이. 장미에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는 게 지나치게 향수를 뿌리고 외출을 하는 거는 좀 삼가하는 편이 좋다라는 것과 또 가정 내로 유입될 경우에는 빛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충망을 단단히 틈새 없이 좀 설치를 하라라는 것과 네. 조금 그 아이러니했던 게 이제 빛에 유인되다 보니까 그 밝은 톤의 옷을 입으면은 달라붙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톤을 입어라라고 권장을 하면서도 저같이 이제 네이비나 블랙 이런 가장 거. 적절하죠. 네. 예, 좋네. 예. 근데 어두운 톤을 입을 경우에는 모기가 또 달라붙기 때문에 또 모기는 어떤 색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적정한 옷을 입어라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모기보다는 차라리 러브버거가 낫다.
기피제를 뿌리고 어두운 옷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선택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러브버거는 7월 초면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 조금만 더 1, 2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볼 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